호우 시절.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을 볼 때 저희가 사실 좀 처음에 함정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뭔가 1인 2역이라고 하는 처음에 그- 몰랐지 우리는. 네, 저희는 정말 얘가 왜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요? 둘 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까맣게 잊고 그게 있었는데 되게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했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이거를 미리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의 이 인물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맞아요. 저희 러브레터의 인물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인물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일단 배우는 나카야마 미호가 네, 1인 2역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네, 그 아가씨가 한 명 있고 네, 또 후지 이츠키라고 해서 네. 그 동명이인의 여자 파트를 그렇죠. 이제 여자 나카야마- 이츠키. 여자 이츠키를 나카야마 미호가 했죠. 먼저 와타나베 히로코부터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발고를 한번 해보죠. 네. 어떤 인물 같아요, 원우 씨는? 이 영화의 뭐 첫 번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주도적으로 서사를 일을 내는 인물이죠. 사실 이 사람이 그쵸.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치. 시작되니까. 음. 고베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20대 뭐 나이는 중후반 정도 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카야마 미오라는 배우가 두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둘이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맞아요. 뭐 옷 입는 스타일도 큰 차이를 모르겠고 음. 그런 느낌인데 이제 캐릭터의 어떤 성격에는 조금 그래도 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이츠키보다는 와타나베 히로코가 조금 더 내향적인 느낌 음. 같은 게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약간 전형적인 A형 여자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후즈 이츠키라는 남자친구와 음. 원래는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던 사이였는데 네. 이 남자친구가 설산에서 조난을 당하면서 떠나보낸 거죠, 하늘나라로. 그렇죠. 근데 이 남자친구를 잊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사망한 지 이제 3주기 2년 3년 정도 된 네.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3주기니까 2년이 2년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남자친구 이츠키의 가족들과도 교류를 하고 네. 그 3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고 음. 특히 이제 그 이츠키네 어머니랑 좀 친해요. 네. 그래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 앨범에서 이제 옛날 나의 남자친구 사진도 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페이지로 가면은 요새는 아마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주소를 적어놓. 우리 때도 있었어. 네, 근데 주소록 요새는 아마 사생활 침해 네, 이런 것 맞아, 때문에 안 안 될 하는 거야.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후지이츠키라는 이름을 찾아서 그 주소로 남자친구네 집 지금은 사실 그 집이 없어졌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하늘나라로 보내는 듯한 음. 그냥 느낌으로 음. 그 사람에게 닿지 않을 줄 알지만 음.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에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행운의 편지처럼 뭔가 근데 이름까지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네, 다시 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 러브레터라는 이야기가 이제 일단 저희 두 사람은 궁금증에 완벽하게 빠뜨렸잖아요. 뭐지? 저는 이게 무슨 서스펜스물로 가나 했어요.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냈었던 그런 인물로 저는 봤습니다. 조쿠나 선생님은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이 인물 어떻게 보셨어요? 딱 보기에는 네. 되게 얌전해 보이고 내향적인 사람처럼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저도 뭐 원우 씨가 자세한 상황은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 사람의 성격이 근데 되게 주저하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되게 능동적인 사람 할 같은 건 다 거예요. 한다. 네. 보면. 그러니까 그 옆에서 조금 부추겨주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얌전한 네. 소극적으로 보이는 여성의 느낌이지만 네. 실제로는 상당히 능동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어요. 조력자를 만났을 때 되게 더 잠재력을 터뜨릴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인물로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 영화에 네. 뭐 거의 나레이션을 담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꼬를 계속 맞아요. 터갔던 사람이 네. 와타나베 히로코고 네. 그 물론 영화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로 저희가 다음에 소개할 여자 후지 이츠키의 서사가 더 많아지죠. 네. 근데 그 히로코가 물꼬를 튼 그러니까 일종의 안내인이 됐던 게 영화의 시작이고 네. 이분이 했었던 행위 있잖아요. 그 편지를 쓰는 행위. 네. 이 부분도 뭐 굉장히 음.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경험에 뭐 편지를 이렇게 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편지를 썼던 경험.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 편지를 쓴 적은 없고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를 먼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을 먼저 이제 뭐 친구이자 형이죠. 네. 그 형을 먼저 제가 보낸 적이 있었어요. 한 음. 5, 6년 전에.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예, 이제. 그랬을 때 그 형의 페이스북 계정에 음.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왜 그렇죠. 그, 네. 그 거기다가 왜 이렇게 남기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다가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거를 좀 몇 번 썼던 적은 있어요. 뭐 근데 그것도 이제 심리는 유사한 거죠. 닿지 않을 거라는 맞아요. 건 알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마음 속에만 볼 수도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말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랑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을 글자로 물론 키보드로 저는 쓴 거지만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라도 이걸 표현해서 어쨌든 이 말을 우주의 밖으로 내뱉을 때에 어떤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말들이 이게 그쵸. 머릿속에 떠다닐 때랑 글 쓰는 것도 똑같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때랑 막상 쓸 때랑 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실제로 한번 이제 뭐 밖에 꺼내본 적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뭐 수기로 편지로 한 적은 저는 없었어요. 뭐 히로코를 설명하면서는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영화의 첫 번째 시작 장면은 히로코가 이제 눈 속에 파묻혀 있다가 그렇죠. 완전 첫 장면. 장면이 딱 전환될 때는 추도식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3주기 맞아요. 추도식 장면인데 추도식이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그 떠난 자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남은 자를 위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남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정리해 나가는 맞아요. 시간이에요. 근데 히로코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것만으로 그렇지. 안 되니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어떤 자신만의 일종의 리추얼이라고 해야 되나? 세레모니가 있어야 되는 더 거고. 필요했던 거죠. 더 필요했었고 그 문장을 써나갔던 게 네. 그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되게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게 그걸 맞아요. 통해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되게 필요한 행동을 히로코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했다. 네. 그래서 되게 능동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맞아요. 해석을 좀 했어요. 맞네요. 자기가 어떤 자신의 마음에 그런 거처를 좀 정하기 위해서라도 그쵸. 네.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되게 능동적으로 정말 그 졸업 앨범의 주소를 그것도 또 손바닥에 적으려다가 손목으로 옮겨 적죠. 이렇게 좀 몰래 적으려고. 그렇죠. 그런-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 네. 그러네요. 일종의 속사정인 거죠. 이런 그렇죠. 것들도. 네. 왜냐하면 속사정, 네. 꿍꿍이 이 두 맞습니다.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뭐 일종의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상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되나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그게 인물들에게 다 속사정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거를 포인트로 이 영화를 보셔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한 능동적인 편지 쓰기 행동이 답장이 왔다는 거. 원래는 원래는 신기한 거지. 보내고 끝냈어야 그냥 한 15분짜리 단편 영화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맞아. 거였거든요. 근데 그치 독립 영화로 끝나는 건데 그냥 보내고 끝나면 되는데 음. 이게 영화가 답장이 오면서부터 이야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이 답장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 거죠? 정말 후지 이츠키한테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름만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여자 후지 이츠키한테 오는데 네.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건 처음에는 주소도 같고 이름도 같으니 네. 이거는 뭐 누가 장난을 치나 아니면 살아있나 진짜 이런 게 정말 아니 내가 그 입장이어도 히로코의 입장이어도 네. 믿고 싶을 것 같아. 이 후지의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믿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걸 또 적극적으로 알아나갑니다. 그 히로코와 히로코의 친구를 네네. 통해서 알아나가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 네. 뭐 되게 영화의 중요한 재미를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남친이었던 남자친구였던 후지 이츠키와 동급생 중에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여자분의 주소로 편지를 보냈으니 그렇죠. 당연히 뭐 후지 이츠키 여자분은 받는 거죠. 이제부터 뭐 여자 이츠키라고 할게요. 네, 네. 네. 이 사람은 뭔지 모르니까 네. 어쨌든 성실하게 회신을 해주는 걸로 그렇죠. 영화가 이제 더 전개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근데 회신을 해주는 것도 회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되게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왔잖아. 하긴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장면도 있죠. 그냥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무슨 스팸처럼 오면 네. 스팸 메일처럼 오면 뭐 모르겠지만 이건 공과금이 아니니까 네, 그치. 뭔가 이게 뭐지 하고 그리고 하는 그 맨 처음에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히로코가 보낸 편지는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오겐키 데스까 그러니까 잘 지내세요? 맞아요. 전 잘 네, 지내요라고 네.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 궁금해했을 법도 네. 하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놀라운 점은 그렇게
서신이 왔다 갔다를 되게 오래 했다는 점. 맞아요. 이게 엄청나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두 사람 다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두 여성이 다 맞아요. 되게 그런 성실하게 그 펜팔을 기묘한 펜팔을 주고 받은 건데 물론 이렇게 펜팔을 주고받게 되는 이유도 네. 뭐 나중에 뭐 다시 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네. 하시죠. 그러면 지금 회신을 보낸 네. 이 여자 후지 이츠키 네.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은 일단 나이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 거주지가 히로코는 고베였는데 이 후지 이츠키 여자 이츠키는 이제 홋카이도 쪽에 오타루라고 하는 아하. 곳에 살아요. 그리고 아마 이 영화가 사실은 고베 장면도 오타루에서 찍었대요. 이 영화의 아주 주된 배경은 오타루라고 볼 수 있는데 오타루의 어떤 시립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히로코와 똑같이 생겼고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네, 같은 사람이 연기했기 때문에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엄마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집에서. 그러니까 맞아. 중학교 때 졸업 앨범에 있는 주소에 아직도 살고 있을 정도니까 대단히 오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영화 그 편지를 받았었을 당시에 기침 증세가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가요. 고집스럽게.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버티고 있는 느낌? 어느 날 집에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온 거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과거에 후지 이츠키라는 동명인이 있었지 맞네 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이 여자 이츠키도 상기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지가 되게 오래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 히로코가 이제 몇 가지 부탁을 해요. 그쵸.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탁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그 되게 성의 있는 인물이에요,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 이츠키가 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추억 여행을 나름대로 하다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중후반부의 서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한 가지 뭐 배경 설명이랄까 이렇게 드리면 일본에는 일단 성씨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뭐 김이박 최정으로 가면은 웬만하면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뭐 제일 많은 성씨가 뭐 이토였나 뭐 그런 성씨인데 이토, 뭐 마츠모토 이런 성씨들인데 그래봐야 5%도 안 돼요 전체에서. 걔네가 갖고 있는 포션이. 네. 그런 그 정도로 성씨가 일단 다양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같은 한자를 쓴다 하더라도 그걸 읽는 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발음이. 네, 그래서 뭐 히로코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똑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도금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식이기 때문에 후지 이츠키라고 성이랑 이름이 같고 도금까지 똑같은 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성은 후지인 거예요? 네, 후지가 성이고 이츠키가 이름인 거예요? 네, 이츠키는 이렇게 몰라. 나무 숫자를 씁니다. 아. 나무 나중에 나무 얘기도 네, 나오는데 나무 숫자를 쓰는 그 맞아. 네,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네. 후지 이츠키라고 하는 이 이름의 한자의 도금까지 똑같은 건 대단히 희박한 사건이다. 사실 근데 그런데도 이 여자 후지 이츠키는 옛날에 그런 애가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완전 저희가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까먹은 것만큼이나 이 친구는 그 동명인이라고 하는 희박한 사건을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히로코의 편지로부터 기인한 이 추억 여행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는 자신의 첫사랑의 기억에까지 가닿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인물입니다. 뭐 저는 후지이츠키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히로코랑 비교했을 때는 네.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외모로는 그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뭐 여성분들이 보시면 좀 더 예리하게 그 코디를 좀 이렇게 뭐 옷 입는 스타일이나 파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외모로는 일단 구분하기 힘들고 성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히로코랑 약간 등을 맞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히로코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걸로 보여요. 근데 또 10대 시절로 가면은 또 되게 막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소극적인 면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되게 뭐 히로코보다는 약간 그래도 또 뭔가 좀 한 혈액형으로 치면 한 O형 정도 되는 느낌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더 있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맞아. 저는 그렇게 봤는데 혹시 조카 선생님은 여자 이츠키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외모가 약간 더 보이시한 맞아요. 스타일을 맞아요. 좀 지향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되게 얼핏 보면 좀 개구지고
좀 톡톡 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뭐 우체부를 상대하는 그렇죠. 행동이나 이런 걸 네. 보면. 근데 실제로는 훨씬 그 내향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표현이 좀 너무 그런가? 좀 그늘이 있는 사람. 그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그런 게 영화 내내 느껴지는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그 히로코와 이츠키가 네. 후지 이츠키 여자분이 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외향을 갖고 있지만 네. 내면은 상당히 다르다. 내면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네. 이게 우리가 또 얼마나 사람들을 볼 때 아웃고잉해 보이는 사람들은 네. 늘 즐거울 것 같잖아요. 뭔가 그렇죠. 해피할 것 같고. 근데 그 코미디언들, 뭐 개그맨 분들이 실제로 집에 가면 말을 안 하고 네네. 더 정서적으로 우울감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얼핏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사람은 역시 단면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겉만 보고 알 수 없는 거죠. 이와이 슌지가 잘 되게 조명했다. 네. 뭐 이런 캐릭터 정도 모든 같습니다. 사람에게 속사정이 있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테마를 계속 그러네요.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여자 이츠키와 이름과 도금과 한자까지 전부 똑같은 이 남자 후지 이츠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남자 후지 이츠키는 실제로 여기서는 그 아역으로만 등장하죠. 그렇네요. 아역으로만 등장하고 이 사람이 뭐 오타루에 당연히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베로 온 거겠죠. 뭐 그랬으니까 뭐 히로코를 만났겠죠. 근데 남자 후지 이츠키는 설산에서 조난당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흔적은 중학교 때 누군가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여자 후지 이츠키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뭐 요 정도의 단서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들은. 그리고 조금 저는 뭐 캐릭터를 좀 말씀드리면 말을 잘 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표현 방식이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의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죠.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인가요? 츤데레 있죠. 츤데레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선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좀 서투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마음을 뺏기면 무조건 선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남자 후지이츠키는 매력은 있는데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의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의도랑은 상관없고 오히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맞아요. 좀 요령이 없는 느낌이에요. 요령 없는 그런. 그래서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진 못하는 그런 그 아직 소년 같은 모습만 그 10대 때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뭐 마치다 세이코였나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신 분이죠. 설산에서 조난으로 이제 사망한 거고. 조난사를 할 때 뭐 그 정도? 저는 뭐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 때는 이제 여자 이츠키랑 둘이서 자꾸 엮이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막 칠판에다가 하트도 막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로 도서부장을 뽑아야 되는데 애들이 후지 이츠키 커플로 그냥 막 뽑아버려서 이 둘이서 도서관에서 그 도서 카드 같은 거 정리하고 책 같은 거 정리하고 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쵸. 사실은 근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여자 이츠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둘만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았겠지만 겉으로는 그런 좋아하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츤데레 성격에 맞게 막 틱틱거리기는 하고 일도 잘 안 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명장면을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서서 이렇게 등지고 책 보는 장면, 커튼이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고 정말 명장면이잖아요. 예쁜 장면이죠. 그래서 그런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던 연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원호 씨는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 후지이츠키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서 마음을 좀 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적극적으로는 절대 말 못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남자 후지이츠키 같은 스타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 얘는 막 가서 막 이상한 거 씌우고 이러잖아. 그죠.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고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지켜봤어요. 그리고 근데 저도 중학생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선생님이 저랑 이렇게 몇 명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는 합반이 아니라 분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오히려 남자반 여자반이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여자 그 같은 학교에 여학생들을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뭐 정리하고 뭐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일을 시키시느라고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도 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어떤 여자 학생이랑 같이 뭐 이렇게 뭐 분류하는 작업 같은 걸 시키신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페어를 이뤄서. 네네. 네. 근데 그때 되게 그 친구가 막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절대 말을 못 하고 그냥 혼자서 그러고 있다가 말았던 거죠. 진짜 풋사랑이네.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또 초등학교 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발랑 까졌네. 네.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때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중학교 때 더 서툴러져요. 그래서 되게 쑥맥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너무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극진적이다. 우리 나이 때 초등학교 여친은 네, 좀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 그 타입이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같이 정리했었던 그 여학생이 뭐 예를 들어 저 멀리서 건물도 달랐거든요. 저 멀리서 하교하려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그걸 확인해야 저도 집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그런 애틋함이 있긴 했었죠. 어떤 감수성이 정말 예민했었던. 네, 그때 정말 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실 그래서 그때 음악도 정말 많이 들을 때니까 되게 뭐 저의 또 그런 뭐 감수성이랄까 그 당시에는 되게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막 맞아. 막 몽글몽글하고 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발자국이 남는 거죠. 그런 식의 감정의 발자국들이 남았었던 그런 기억 정도? 네. 조크나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막 말 걸고 이러지 못하고 네. 그냥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그 어떤 애가 확신컨대 걔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애는 네. 다른 애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제 그 혼자의 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마 짝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거의 그거잖아요. 네. 아예 그냥 엄청난 애를 혼자 상상 속으로 만들어 놓고 혼자 끙끙끙끙 앓았던 기억이고 그때 저도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요? 그거 좀 보고 싶다. 얼마 전에 이사하다가 그 일기장이랑 이런 것들 그거 좀 다음에 갖고 오세요. 제가 왜요? 미치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우린 다 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테마가 뭐였어요? 테마가 사랑이었어요? 보통 짝사랑이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개궁금. 중학교 때 그렇게 내가 김광석 노래를 많이 들었다. 중학생 때요? 중학생 때. 웬 중학생이 김광석을 들어요? 잘 안 듣잖아. 근데 김광석 내 인생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올해만 찌질하진 않았나 봐. 그러니까 2020년만 찌질했던 건 아닌가 봐. 대박이다. 그때도 상 찌질했지. 김광석 노래 중에 뭐 제일 좋아하셨어요? 중학생 조크나 씨는. 좋아하는 노래는 되게 많은데 네. 제일 찌질한 노래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랄하고 있네 진짜. 정말 중학생이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긴 뭐 30 즈음에 이런 거 아닌 게 어디예요. 그죠? 15세 즈음에는 없잖아요. 너무 재밌다. 근데 그 시 좀 어떻게 해보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는 댓글 달면 뭐든지 다 하니까 댓글로 달면 갖고 오실 거죠. 아니, 그럼 너가 가계정으로 만들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 그러면은 지금까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달아주시면 되겠다. 내가 어떻게 속일 수 없는 너무 궁금한 사랑시에 대해서 재밌네요. 그러면 뭐 또 한 명 정도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한 명 정도 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한다면 근데 사실 또 이 인물도 중요한 인물이긴 해요. 네. 이 사망한 남자 이츠키의 선배이자 히로코가 이제 그 남자 이츠키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 또 한 명의 남자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누구냐면 바로 아키바라고 하는 그 선배거든요. 이 아키바 선배도 사실은 히로코를 처음에 보자마자 좋아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남자 이츠키가 갑자기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츤데레고 별로 여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말을 아예 안 하는 애였는데 이 자식이 갑자기 히로코를 보니까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그치. 갑자기 한 번에 딱 보고 히로코한테 맹대시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아키바 선배는 약간 나도 좋은데 인터셉트 당한 거지. 나도 좋지만 말하지 못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히로코에 대한 감정은 물론 뭐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건 아니니까 뭐 디벨롭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연대 기준으로 시간이 그 감정이 시작된 시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남자 이츠키나 아키바 선배나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연인 관계 아니에요? 지금 현재 히로코의 뭐 현 남친 아닌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거를 더 공고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뭐 완벽한 연인 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히로코가
히로코도 아키바 선배를 이미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 아키바 선배랑 히로코의 그 키스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키스 장면을 유심히 보면 히로코가 싫어서 하는 키스가 아니에요. 키스 전문가 원우 씨. 전문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세요. 갑자기. 아니 뭐 나 되게 호응할 뻔. 맞다고 할 뻔했잖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여기 이 키스 장면을 보면 되게 히로코도 그냥 그 아키바를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말로는 그거를 지금 아키바 선배를 밀어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랑 약간 다르게 보셨는데 네. 이건 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네. 저는 뭐 공식화하지 않은 그러나 둘은 이미 마음이 통해 있는 네. 그러니까 서로는 아키바가 좀 더 하지만 사랑의 부두고는 훨씬 큰 그냥 그런 관계지만 아직 공식화하지 않은 커플 상태다라고 사실 전 봤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히로코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맞아요. 이 남자 이츠키가 후배인 거죠. 이 아키바의 관점에서는 후배 이츠키라는 동생이 먼저 사망을 하니까 이제는 히로코의 옆에서 그냥 그녀의 슬픔을 또 이렇게 다독여주기도 하고 하다가 그치. 이제는 내가 너의 연인이 되고 싶다. 가능하다면은 너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아키바 선배에게도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 이츠키가 조난당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 설산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팀으로서 이제 등반을 한 건데 그 대원 중에 한 명을 잃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느끼는 어떤 커다란 상실감 이런 것들이 아키바 선배한테도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인지 이 아키바 선배는 지금은 산을 타지 않는. 상당히 아키바가 처한 상황이. 진짜 야속하죠. 그렇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여잔데 그냥 여자를 보내주기도 되게 애매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되게 사랑했던 후배가 또 죽었어. 같이 함께 등반했던 후배가 죽었고 근데 자기는 그 후배의 여자친구를 또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추도식도 못 가잖아요. 낮에. 맞아요. 공개적으로 같이 가지 못하고 이 아키바 역시도 정리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속사정이 많은 인물이에요. 사실 여기에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속사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늘이 있는 아키바 선배인데 그래도 참 하나 뭐 대견한 것은 그래도 이 히로코 되게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히로코가 이 편지의 미스터리를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진실을 규명해봐야 별로 본인이 원하는 진실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바가 사실은 그거를 굳이 밝혀내요. 이게 동명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되게 눈치 없다. 혹은 뭐 되게 뭐 악역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좀 얄밉다. 좀 가볍고. 이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봤을 때는 그런 아키바의 행동들이 사실은 히로코를 결국에는 저는 꺼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되게 주도적으로 이 설산으로 이게 오타루 쪽으로 이 히로코를 데리고 가기까지 해서 힐링 여행을 결과적으로 오겐키 데스카 여행을 기획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 되게 숨겨져 있는 설계자이자 수훈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데 아키바라는 사람이 처음에 좀 장면은 좀 비호감이에요.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연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가볍게 느껴지고. 근데 다시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선 이것만큼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없는 거지. 맞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로코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히로코를 정리시켜주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조금 불쾌할지라도 되게 적극적으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 되게 승부사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막 제대로 말도 못 거는 애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뮤트가 길었나?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되게 그 100분 토론 나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용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정도 하자.
호우 시절